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톱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보합이 끝났습니다. 0.75%, 그 다음에 0.50, 코스피, 코스닥 약간의 강보합, 강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보합선에서 움직였다, 플러스로 막아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장중 변동성이 좀 있었어요. 근데 크진 않았고, 오늘 뭐 수급이 좀 되게 약했어요.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는 거래대금, 외국인들 수급들이 많이 지금 딸려요. 그러니까 돈이 조금 이렇게 시장에 풀려지는 모습은 아니다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외국인들은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선물도 매수를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 기관이 매도가 좀 셌다라고 보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55일선이 지금 종합지수는 걸려있는 자리거든요. 예, 여기 보면 55일선 요 자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뛰어넘으면 위쪽으로 한번 더 열려있어요. 요 공간의 매매가 중요한 자리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요걸 오늘 뛰어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저항대에 딱 걸려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넣으면 한 번 더 시세를 내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무슨 라인이 변곡 라인이다. 올라가면 땡큐, 떨어져도 상관이 없는 자리예요. 무관한 자리예요. 근데 여기 지지 라인이 강하게 잡고 있고, 여기 힘과 떨어지는 힘과 올라가는 힘이 교차되는 이 변곡 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볼 때는 요 공간을 넘어가기에는 수급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중요한 위치의 저항이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올라가면 더 사고 떨어진다고 좀 관망라는 표현이 맞는 거죠. 예. 그렇게 우리 시장을 봐야 된다. 오늘 월요일장 치고는 좀 그래도 강보합이 끝났기 때문에 다행인 거예요. 수급도 외국인들 좀 들어왔고, 외국인들이 사는 거는 딱 정해졌어요. 기관하고 메이저들 하는 거는 태양광 움직였어요. 저번에 되게 좀 태양광 좀 잘 보죠. SDN 같은 거는 친성인지 같은 거 잘 움직였고, 풍력도 움직였고, 이쪽으로 좀 움직였고, 그 다음 2차전지. 기관들이 2차전지를 좀 많이 사는 모습을 보여줬고, 외국인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제약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유황약, 한미약품 이런 것도 나쁘게 흘러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는, 가장 많이 올라왔던 게 오늘 조선주가 많이 움직였거든요. 현대중공, 그죠? 이런 것도 세게 움직였고, 현대미포 이렇게 많이 움직였어요. 5%대 8%대 움직이고 강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사야 되냐? 이쪽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들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은 관련 기자재들, 성광밴드, 피팅 업체들 이런 거, 성광밴드 이거 위쪽으로 많이 열렸거든요. 싸잖아요, 아직까지. 성광밴드, 그다음에 HSD 엔진, HSD 엔진 이런 것도 공간에서 매매할 수가 있어요. HSD 엔진, 요것도 오늘 튀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거는 수급이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화분, 본행제 쪽으로 같이 보는 거예요. 되게 올라간 거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또 여기 올라가면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어요. 이쪽 게 우리가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힘이 없잖아요. 생각보다도 또 눌렸잖아요. 여기도 박스권에 있어. 3분기에 실적에 대한 두려움이 이 시장에 묻어있고, 디넷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못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2차전지, 에코프로 BM, BM, 그 다음에 LNF 이런 것들은 위쪽으로 열려 있어요. 예, 소재 쪽, 포스코 케미칼, 그죠? 예,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LNF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LNF도 나빠지지 않아요. 완성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잘 버티고 있잖아요. 오버행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물량을 누가 잡고 있어요? 지금 누가 잡고 있어요? 자, 외국인들이 잡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단단하게 버티고 있는 거죠. 이쪽은 나쁘지 않아요. 앞으로 좀 계속 봐야 되고, 공간의 매매,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이제 이쪽 보여야 돼. 8월달에 네이버, 카카오 보여야 되거든요. 이 공간이 열려 있거든요.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 기업들도 이슈가 있어요. 지원책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얘도 이제 기술적 반등을 노린 공간 매매를 활용할 수 있어요. 이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도 한 번적 기술적 반등이 들어온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약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잘 가죠?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어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삼양지도 우리 잘 보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헬스케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열려있죠. 그렇게 우리가 잘 공간을 매매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쪽을 좀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쪽으로 피팅 업체도 봐야 되고, 그 다음 2차전지, 그 다음에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그 자동차, 기아, 현대 우리가 같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기아, 그죠? 기아.
그 다음에 현대차. 하반기에 좋아요. 3월, 8월 달에도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부품단 만도, 뭐 얘기했고, 현대모비스 이쪽으로 3분기는 자동차 쪽으로 많이 볼 게 많다 이렇게 전 보여지거든요. 피팅 업체들 우리가 잘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쪽으로 포인트가 많이 열려 있다라는 것들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 라는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거기에서 8월달은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업종을 잘 선택하면 좋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업종이 치고 올라갈 건지를 잘 봐야 돼요. 태양광 풍력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번에 얘기했었잖아요. 저번 주에 얘기했던 태양광 풍력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다운사이클에서 업사이클 가장 안정적인 종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가격의 위치를 보면서 매매하는 게 좋아요. 이쪽으로 공간이 많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이번에 또 특이한 건 뭐냐면 이게 스몰캡 종목들 있잖아요. IT, 그 휴대폰 부품단들 또 움직이는 게 보여요. 대득전자, 이런 것도. PCB 업체들도, 이번에 실적이 좋았잖아요. PCB 업체 얘들, 대득전자, 이스페타시스, 이런 것도, 움직임이 레벨이 보여요. 위쪽으로 열려있잖아요. 이것도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캠시스, 카메라 모듈, 그 다음에 휴대폰, 8월에 휴대폰, 삼성의 휴대폰들 폴더블 나오죠. 그래서, 파인테크닉스, 이런 것도 나쁘진 않아요. 파인테크닉스, 그 다음에 KH바텍 이런 것도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휴대폰 부품단도 봐야 돼요. 8월달에 어쨌든 이슈가 있기 때문에 폴더볼이 나오면 이쪽 항상 움직였던 거 파인테크닉스, KH바텍, 그 다음에 이스페타시스, 그 다음에 대덕전자, PCB 업쪽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이쪽으로 계속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자동차 관련주도 봐야 되고 배터리 관련주도 2차전지, 소재 관련주도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수는 아까 얘기했던 정확히 얘기하면 2470포인트를 넘어가면 이쪽으로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갈 때 우리가 매수해야지. 여기는 관망이다 라는 것들이죠. 요 공간을 뛰어넘을 때. 그럼 뛰어넘을 때 아까 얘기했던 업종으로 추가 매수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래보다 위쪽으로 더 강하게 움직일 거니까.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그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냐? 피라미드 전략이다 라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아예 뛰어넘었을 때 더 사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 이 전략이죠. 그렇기 때문에 2470에 수급이 붙는다. 외국이 들어있고 저항대 55일 저항대를 넘는다. 그러면 그때 추가 매수해서 가자는 얘기예요. 왜? 매크로 변수가 8월달은 별로 없어요. 크게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시장이 움직일 거라고 봐요. 다만 수급이 얼마만큼 들어오냐, 그게 기술적 반등의 크기가 얼마냐라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테마보다는 듬직한 대형주가 훨씬 더 좋아요. 테마주보다는 대형주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먼저 반등이 들어오는 거는 그쪽일 거다, 저는 이렇게 예측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포인트를 잡고 우리가 대응하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 저 55일선이 넘는 요 날이 이게 우리가 매수 포인트를 잡는 날이다 라고 보면 돼. 그러면 요 갭 떨어지는 자리, 여기에 갭이잖아요. 요 갭 떨어진 자리까지 매꾸로 올라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변곡점이다. 여기를 뛰어넘는지 못 가는지를 우리가 이번 주는 체크해야 돼요. 뛰어넘어간다, 추가 매수, 안 뛴다, 관망. 이렇게 우리가 스케줄을 따고 전략을 짜면 8월달은 정말 편하게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변수들이 작은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단기 반등이에요. 추세를 돌려서 끌기보다는 여러 가지 얘기하죠. 베어마켓 랠리라든지 데드캣 바운스, 저가 매수, 이 저가 매수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대응하는 전략이 낫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곡점, 저 라인에 수급이 들어오면 위쪽으로 열려 있다. 이걸 꼭 포인트 잡고 그때 추가 매수, 떨어질 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돌파할 때 매수하는 거다 라는 코멘트를 드리고,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다 라는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성공투자 기원하고요. 저걸 넘어가는지를 우리가 잘 체크해야 된다, 다시 한번 메시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업종과 관심 종목은 잘 말씀을 드렸으니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서 대응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에너지 드릴게요. 개울개울 팍팍 감사합니다.